여러분, 철학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뭔가 좀 어렵고 우리 실제 삶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 철학을 모른다면 인생을 논할 수 없다에 따르면요. 철학은 그냥 머리 아픈 학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을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 상자 같은 거랍니다. 아니,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데 철학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철학은 정답은 이거야 하고 딱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근육을 키워서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 나만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나볼 여정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나 자신에게 단단한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엔 타인과 어떻게 연결될지 또 인생의 시련은 어떻게 마주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진짜 목적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철학이 이 여정에서 얼마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주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여정의 닻을 내릴 곳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토대. 이걸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아, 이 말 모르는 분 없으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요, 이 너무나도 유명한 한 문장이 대체 어떻게 우리 자존감의 단단한 뿌리가 될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의 이 말은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져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아니면 나 스스로가 막 작아지고 의심스러울 때 우리를 꽉 붙잡아주는 가장 확실한 닻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존재는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나는 내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찰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는 단단한 중심이 섰다면 이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여정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아주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한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절로 빠져드는 그런 감정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프롬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라고요. 느끼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수동적인 감정에 가깝죠. 하지만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연습해야 하는 능동적인 기술이자 행위예요. 생각해보세요. 뜨거웠던 감정은 언젠가 식기 마련이잖아요. 진짜 사랑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상대를 계속 이해하고 보살피려는 의지적인 선택과 태도. 이게 바로 프롬이 말하는 사랑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기술인 셈입니다. 결국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이란 운명처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태도인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죠. 자, 이제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 바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요, 이 고통을 오히려 힘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니체의 이 유명한 말 속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는 건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지? 이 고통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삶의 의미, 즉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낼 힘이 생긴다고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에게 고통은 그냥 피해야 할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그의 말처럼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필수적인 재료인 셈이죠.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알고 사랑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실제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번엔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와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믿었어요. 진짜 철학은 우리가 얼마나 멋진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 무엇을 꾸준히 행동하느냐로 증명된다고요. 말은 인정을 원하지만 행동이야말로 진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톨스토이가 제시하는 길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쏠려 있던 관심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뭘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창한 선언 대신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 내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진정한 행복은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만난 데카르트, 프롬, 니체 그리고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하나의 지점으로 모입니다. 나를 바로 세우고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이 모든 것,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의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철학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요, 그냥 책 속에 잠자고 있는 낡은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나눈 이 모든 지혜가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답하겠는가?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의 행동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